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료 기록부와 전자 의무 기록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가 보건의료 정보 관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기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인가 봐요. 근데 진료 기록부만 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전자 의무 기록까지 보겠다라고 해서 조금 긴장하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절 권리와 의무에서 제22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출제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진료기록부들은 제22조의 2항이나 22조의 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벌칙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됐었죠. 평이한 내용들은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요건에 따라 보존되어야 하는 것들,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표준을 마련해서 표준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22조에 표기가 되어 있고, 진료기록부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그리고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각각 시행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우리가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인데 뭐 간호기록부에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문제 내진 않겠죠. 그죠? 공부를 하신다면 진료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의무기록지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게 의료비와 관련된 돈 얘기는 직접적으로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오답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은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암기하실 때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따로 정리를 해 둔 연도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걸 보고 암기하시면 좀 편하고요. 암기를 할 때 인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인간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꼭 잘 외워지는 거, 인상적인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진료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려 9가지의 항목이 있지만 연도로 나눠 보자면 2 년, 3 년, 5 년, 10 년으로 나뉩니다. 일단 10 년을 보관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뭔가 결정적이라는 거겠죠.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가 10 년이다라는 거, 요런 것들은 암기를 좀 꼭 해 두시고, 그다음에 암기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처방전 2 년이죠. 처방전 어떤 거죠? 여러분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약국에 약 사러 가려고 손에 달랑달랑 들고 가다가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그쵸? 요거는 2년 동안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3 년짜리가 하나가 있죠.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해서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 기간은 3 년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잘 낼까요? 보통은 이제 5 년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이 보기 중에 다른 것은 이렇게 해서 5 년짜리를 한 4개 보기 내고 다른 연도를 하나 끼워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과 연도 보존 기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뭐 무엇이 5 년이고 무엇이 2 년인지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연도를 틀린 연도에 대해서 표기를 할 때에는 처방전이 2 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처방전 2 년을 3년 내지는 5 년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여러분 10 년짜리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2 년짜리 처방전, 3 년짜리 진단서 등의 부본,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해 가지고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전자 의무 기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병원에서 약간 무기한 보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자의무 기록이 있죠. 전자의무 기록을 도대체 어디서 내겠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많이 가져와 봤어요. 자, 제23조 전자의무 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서면 보관인데 지류뿐만이 아니라 전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전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USB 같은 거 하나 댈랑 들고 요거 우리 전자의무기록 보관소인데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 보존하는 데 적합한 시설 및 장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의무기록을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쵸? 의무기록과 관련해서 개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전자 의무 기록을 훼손 변조는 5 년입니다.
자,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이나 기재나 수정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기록을 모조리 삭제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과거의 기록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 기록을 삭제하고 아래 기록으로 뭐 추가 기록한다, 수정 기록한다라고 해서 그 접속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별도의 기록이 추가되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중에서 가끔 문제 보기로 등장하는 것이 6번 항목인데요. 전자의무기록 보존 장소에 대해서 물리적 접근 방식과 방지 시설과 그리고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은 출입 통제구역 등 통제시설을 만드는 것들,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실습 나가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의무기록실에 출입통제구역이라고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 잠금장치라는 것들 한번 눈에 좀 이렇게 스치듯이 발라두시고요. 자, 다음 제23조의 2항 전자의무기록에서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도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왜 표준화해야 되지? 우리가 10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데 A가 쓴 기록이 다르고 B가 쓴 기록의 형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좀 더 데이터의 가치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활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은 표준화되어야 하고 이 시스템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과 호환성을 잘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따라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무슨 기준?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냈던 부분이죠.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전자의무기록의 서식 및 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장비가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 및 형태, 기능, 효율적 통일적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등에 대해서 표준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틀린 보기로 냈던 것이 전자의무기록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틀린 보기로 냈어요. 여러분 의료법 공부하시면서 뭐 5개, 10개 이렇게 어떤 항목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풀이를 조금 하시면서 잦은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외워지지 않으면 주로 오답이 뭐가 나오는가, 여기에 껴서는 안 되는 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전자의무기록의 이제 인증 절차들, 뭐 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정보 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자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통지, 이까지는 시험에 언급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보기에 나올지 모르니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 소문나면 쪽팔리니까 우리끼리 쉬쉬해서 해결하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진료정보 침해 사고가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 엄마한테 잘못한 거 얘기하면 엄마가 일 메꿔주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누구한테 통지한다? 정보통신부 장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명사를 잘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진료 침해 사고의 유형은 뭘까? 진료정보 도난이나 유실된 경우, 진료정보 파기, 손상, 은닉, 멸실된 경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교란, 마비된 경우가 진료정보 침해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보고를 받았잖아요. 침해 사고가 있으면.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요런 문제들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정보도 수집 전파하고 긴급 조치도 도와주고 요런 일들을 해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상 문제 2번.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이거 맞죠? 그쵸? 진료기록부에는 주된 증상,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 내용을 기재한다. 이런 거 조금 애매하니까 세모 해놓을게요. 진료기록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작성 보관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맞다. 전자의무기록의 보존 장소는
출입 통제 구역 등 통제 시설 및 잠금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아까 두 가지 있는 거 우리 읽어 봤었죠. 전자 의무 기록은 추가 기재 및 수정할 수 없다? 없다? 아니죠. 있죠.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접속 기록을 별도 보관하고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법에서 기록의 열람 및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부분을 문제에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록의 열람 부분은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많이 예민한 부분이죠. 환자 또는 환자의 동의가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의무 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21조 기록의 열람 등 대전제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의료인은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후에 면허를 취득하시고 업무에서 주의를 하실 점은 이런 것이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해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확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항상 이 의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으러 올 수가 없죠. 환자가 부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 외의 사람들에게 의무 기록을 발급하게 하는데 여기 발급하는 요건에서는 병원에서 세세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이 의료법 기본에서는 어떠한 서류를 가져와라까지는 언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본 사항으로 환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은 부모이죠. 그리고 직계 비속, 환자의 자녀, 그리고 환자의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사본을 발급할 수 있고 그리고 지정하는 대리인, 대표적으로는 보험회사죠.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져오면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의 공공기관들 있죠.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국가의 활동을 위해서 개인의 의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제21조의 2항 진료기록의 송부입니다. A라는 의료기관에서 B라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록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내라라고 하고 있고요. 잘 보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료 협력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고 그 시스템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 하에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이라는 것을 갖춰둬서 의무기록이 누락이나 훼손 없이 타 의료기관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21조의 3항 같은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지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필요할 때 의무 기록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 다음은 기록의 열람에서 넘어서 이제 의료행위의 설명 부분입니다. 의료행위 잘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 도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잘 설명을 해줘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설명을 한 내용을 담아서 동의서를 받아야만 잘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24조 요양방법의 지도 잘 설명해라에 이어서 제24조의 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험에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설명의 주체는 의사류이군요. 그쵸? 우리 지금 의료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외의 사람들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의료인 중에서도 조산사와 간호사는 빠져 있어요. 의료 행위에 관한 법적인 설명의 책임을 가진 사람은 수술, 수혈, 마취 등 침습적 의료 행위를 처방한 그 처방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사항을 환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물론 전자문서 아이패드 서명 가능해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외로 기억을 할 것은 설명의 주체가 간호사나 조산사가 아니다라는 것들, 그리고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자문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 설명하고 동의받고 어쩌고 하다가 환자가 피 철철 흘려 가지고 지금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떡하죠? 만약에 이게 지체돼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때는 해당 처치나 수술을 수행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설명과 동의를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자,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증상과 진단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할 거고, 나는 당신에게 수술을 할 누구이고,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때는 대량 출혈로 인한 사망을 할 수 있고, 뭐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금식하셔야 돼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죠. 자, 근데 만약에 설명을 한 사항 중에 수술 등의 방법이나 내용, 수술에 참여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변경 사유에 대해서 환자에게 역시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제가 오늘 수술 못하게 돼서 레지던트가 수술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자, 시행령 제10조의 12항 보시면 의료행위에 대해서 설명한 이 내용은 2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의무 기록 중에 2년 보존 관리해야 되는 거 뭐가 있었죠? 처방전 있었죠. 동의서는 처방전과 같은 무게이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의료행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갖는다. 아까 조산사, 간호사 빠진다고 했죠? 이거 오답이겠네요. 그쵸? 틀린 답.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구두 아니었죠. 서면이었죠. 동의서는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3년 아니죠. 달랑달랑 들고 가다가 잃어버려도 되는 처방전과 마찬가지로 2년 보관하는 거였죠.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구두로 알린다? 아니죠. 구두로 알리지 않고 서면으로 알리라고 했죠. 동의 절차로 인해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수술 후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제가 낸 문제니까 맞겠죠? 정답은 5번이고 오답은 다음과 시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